안녕하십니까, 흑잘스입니다. 오늘은 좀 좋지 못한 일로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논란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믿고 봐주시던 흑기견 여러분들한테 또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이 좀 타서 물 좀. 오늘 방송은 술 한잔 하면서 하겠습니다. 인생 쓰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유튜브 역사상 뭐 탑3에 들어갈 만한 굉장한 사건이 터졌죠. 그 찌양님과 이제 구제혁과 뭐 등등등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 거기 이제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찌양님한테 좀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일각에서는 흑자 너도 그 레카 연합에 오송 지부를 맡고 있는 게 아니냐, 너 뭐 카라큘라하고 방송도 하지 않았냐, 너 그리고 황철순 오늘 빵 들어갔던데 황철순 형님 하면서 따르지 않았냐, 황철순도 레카 연합 아니냐, 걔들끼리 막 술 먹고 이러던데 같이 모여서 합방도 하고,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구제역, 뭐 카라큘라, 뭐 크로코다일, 뭐 신남성연대, 황철순, 쯔양,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카라큘라, 구제역, 크로코다일, 뭐 동물원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채팅 보니까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잠깐 볼까요? 너 친하잖아 새끼야. 진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뭐 레카 연합? 진짜 들어본 적도 없어. 진짜로. 아니 진짜 살면서 단 한 번도 뭐 레카 연합이니 뭐 구제역이니 뭐 크로코다일이니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내 진짜 여러분한테 만약에 내가 이 얘기가 만약에 틀리잖아? 그럼 내가 진짜 뭐 날 죽여. 진짜 와서 흑자 헬스장 와서 날 죽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어제 그 뭐냐 유튜브 거기 그 가로 세로 연구소인지 뭐 가로 헌거 연구소인지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오송에서 그냥 치킨 처먹으면서 방송했을 뿐이고, 단 한 명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뭐 엮여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구제역, 카라큘라, 신남성연대, 크로코다일, 황철순 등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너무 당황을 했었고, 뭔가 너무 일이 커지고 막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약간 뭐 제 잘못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제 핑계 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모르게 약간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와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일을 했든 뭐 그거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한두 번 만나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건 자체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흑자 너도 레카 연합이냐, 뭐 너도 걔네들이랑 뭐 엮여서 뭐 돈을 뭐 받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로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로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일을 도모를 하고 뭐 레카 뭐 누굴 끌지 말지 뭐 정하고 지령을 내리고 뭐 돈 준 사람은 안 끌고 뭐 그런 일을 했냐?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진짜 결단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피해가 너무 커요. 저도 피해가 너무 커서 저도 지금 이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알지, 알지. 아니 근데 아니 내 말 먼저 들어봐봐. 근데 나는 유튜버잖아. 나는 유튜버잖아. 너는 뭐 너 피해 크고 너도 뭐 되게 힘들고 그런 거 나도 알겠는데, 근데 너는 사실 뭐 이렇게 네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근데 나는 사람들이 내가 다 누군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그 말할 수 있는 게 달라. 아니 그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말을 못 해준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끝나. 나는 유튜브 나 접어야 돼. 그리고 그리고 나 나는 괜찮은데 내 흑기견들은, 아니 지금 나는 레카 아닐 거라고 믿는 흑기견들이 있잖아. 아니 걔들은 진짜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걔 신 같은 흑자일스 본다고 놀림받고 있다니까 진짜. 아니 걔들은 진짜 순수한 애들이고, 걔들은 진짜 순수한 애들이고 난 진짜 걔들을 믿어 의심치 않아. 나 진짜 뭐 이런저런 잡기술을 써봤는데 역시 그런 걸로는 나락에서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레카 연합과 어떤 커넥션이 없었냐? 사실 모 유명 레카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초에 어떤 여성 구독자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쌍방 고소를 하는 뭐 그런 작은 소동이 좀 있었고요. 한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흑닭 단백질을 뿌려서 오송에다가 궁전을 짓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작은 좀 소동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작년 초부터 중순까지 좀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모 유명 레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가 흑자님을 뭐 살려줄 수 있다. 흑자님 지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살려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달콤하게 저한테 다가왔고요. 저는 그때 막 너무 힘든 시기였고 좀 판단력이 좀 흐려져 있어서 혹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희생을 할 테니까 좀 자기를 밟고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그런 뭐 거를 해주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앞으로 2030 남성들의 리더가 될 사람인데 흑자님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여기서 없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좀 끌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저는 40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2030, 40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할 거냐. 우리가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갑자기 뭘 밟고 올라서냐. 이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헬스 업계를 깔 테니까 흑자님이 여태까지 헬스 업계를 뭐 공격하거나 뭐 잘못된 선동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끌어왔으니까 그걸 끌면 자연스럽게 살아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한 3일쯤 지나니까 그 어떤 털복숭이 같은 새끼 채널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금비대를 하면은 뭐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다음에 뭐 등에 손이 안 단다? 그다음에 뭐 바디 프로필 찍는 여자들은 막 성노동자처럼 막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공격하기 쉽게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낚싯대를 던지겠지만 밑에 있는 그 붕어 새끼들은 저걸 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물어버리잖아요. 저 역시 참지 못하고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용찬우가 뭔데 벌크업을 하라 말아야 라고 영상을 찍은 걸 시작으로 정말 귀신같이 정말 그분의 말처럼 제 뭐 모든 여론과 제 유튜브 채널의 건강성과 뭐 제 경제적인 사정 뭐 등등등에서 모든 게 다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저를 되게 칭찬해 주시면서 막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막 더 힘내라고 막 이렇게 북돋아 주셔가지고 저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아무리 이게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세게 좀 하는 거 아니냐. 좀 수위를 낮출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멘탈이 엄청 세가지고 괜찮다고 막 오히려 그런 욕 같은 거는 더 해달라고 막 환영한다고 하셔가지고 역시 그것도 제가 했으면 안 되는데 그 유혹에 못 이기고 그 뒤로 약 80여 개의 영상으로 온갖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요. 온갖 폭리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과 60만, 62만인가에서 막 줄어들고 있던 제 구독자는 60을 찍었다가 다시 현재 80만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수입도 몇 배나 늘었고 현재 제가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기를 밟고 올라설 만큼 올라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좀 끌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 구독자의 이제 코어가 된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그분한테 뭐 화해를 하자고 하고 그분하고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제가 읽어놓은 그 많은 것들 이 흑제궁과 이 헬스장 제가 새로 산 오토바이 자전거 막 이런 걸 다 뺏길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운 상상이 들어가지고 도와달라는 그분의 말에 제가 왜 그래야 되죠? 라고 말을 해버렸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저희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 저에게
성공의 맛을 보여주셨고 어두운 과거를 딛고 앞으로 높이 나아갈 거라는 그 예언도 제가 이룰 수 있게 모든 걸 다 주면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도 모르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저 흑자일스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그 레카 연합, 뭐 구제혁 씨나 뭐 카라큘라님이나 뭐 그런 분들 그쪽과 제가 엮여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다른 쪽, 그 일각에서 더맨더머라고 불리는 용앤필 레카 연합의 도움을 받았고 사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앤필의 은혜를 갚지 않아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저의 실패, 저의 나락을 염원 중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제가 뭐 구제역 카라큘라, 뭐 크로코다일님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친분이 있고 같이 무언가 이 일을 하고 특히 금전적으로 무언가가 엮여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 1도 의심될 만한 것들을 하지 않은 점, 그래서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 죄송합니다. 흑자일스가 레카 연합의 일원으로서 용찬우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용찬우를 괴롭히는 거라고 믿고 살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용과 필에게 그런 일은 추호도 죽어도 없는 점에 대해서 당신들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레카 연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돈을 받고 누군가를 끌고 돈을 받고 누군가를 끌지 않고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미안합니다. 네가 이길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물거품이 돼서 미안합니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도해야만 하는 너의 무능력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무능력해서 하루 종일 제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기원하고 끌어당기고만 있는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 미안합니다. 얼마나 무능력하면 집구석에서 그런 상상만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깨어 있었는데 왜 깨어 있었냐면 롤 플레이를 찍었어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막 이런 레카 연합 이런 것들이 막 터졌고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도 악플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채널에 이제 꾸준히 뭐 악플이나 뭐 제가 벌을 받기를 바라는 뭐 그런 악의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이제 몇몇 아이디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디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저한테 반말로 너는 언젠가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막 이놈아 막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는데 웃겨가지고 일부러 차단 안 하고 냅뒀거든요. 걔가 제가 마치 레카 연합에 속해 있는 거를 확신하는 것처럼 뭔가 제가 나락을 갈 것 같은 각이 보이니까 별안간 존댓말로 카라큘라님하고 친하던데 해명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 여러 영상에다가 댓글을 쳐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 3에서 5초 만에 오늘 한 방송의 시나리오가 생각이 났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나의 창의력 담당관, 당신 덕분이에요. 어쨌거나 극소수지만 제가 레카 연합에 속해 있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레카 연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알려진 그 사람들 중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과 마침 제가 통화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의 일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어떤 관계인지. 지금 뭐 어떻게 저도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그 다른 분들 통해서 좀 받았어요. 네. 예, 다른 건 아니고 그 얼마 전에 그 용찬호 만나고 왔는데 그 흑자님이 바다만 드린다면 1대1 끝장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아니 씨발 제가 토론하자고 한 게 지금 수십 번인데 뭘 이제 와서 자기가 제안하는 것처럼 해요 또.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구재영 님에게
뭐 연락을 취한다든지 뭐 무언가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용찬우 측에서 끝장 토론을 원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뭐 어떤 조건을 원하냐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좀 가능하다는데. 뭐 화요일도 되고 이번 주말도 됩니다. 저는. 이게 뭐 용찬우가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찬우가 어떤 거라고요?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토론하니까. 뭐 재밌게 해야 되니까. 다만 일단 그럼 다음 주 화요일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다음 주 화요일도 가능한데 뭐 가능하면 네네네. 이번 주말에 하죠. 들으셨다시피 저는 용찬우와 토론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 이슈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고 용찬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토론을, 논쟁을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날, 다다음 날도 토론이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용찬우 측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도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게 평소에는 뭐 자기는 머릿속에 뭐 다 들어있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토론을 져본 적이 없어서 아무 때나 자기는 토론해도 이길 수가 있고 자기는 토론을 할 때 수첩 같은 거 가져와서 메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왜 메모를 하냐.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저랑 토론을 하기 위해서 노션에다가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등등을 대장정을 흥룡대전 대장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들고 와서 저랑 토론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토론은 빠그라졌죠. 노션이라고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토론은 빠그라졌죠. 왜 빠그라졌냐? 제가 흑자 찌릿찌릿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흑자 찌릿찌릿. 왜냐? 장희영 아나운서라고 계십니다. 이제 용찬우라는 사람이 아마도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첫 번째 컨텐츠가 장희영 아나운서의 이제 뭐 토크쇼 같은 겁니다.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는 거였고 거기서 용찬우가 나와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들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뭐 네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 채널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초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뭐 1년 이후인가요? 아무튼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찬우가 이런 논란이 터졌죠. 그러니까 장희영 아나운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희영 아나운서 분께서는 에리카가 아니라 본캠을 다니시는 굉장히 또 브레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운서시고 굉장히 정중하게 흑자님 안녕하세요. 뭐 영상으로 종종 뵀는데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연락이 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좀 따로 이렇게 구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실례인 거 아닌데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박찬우가 최근에 굉장히 논란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란의 시작이 자기와 함께 했던 토크쇼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마음이 안 좋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노가 지금 너무 커서 일이 커지고 있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할 테니까 두 분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토론 자리를 용찬우가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흥룡대전을 보던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바로 채팅이 올라올 겁니다. 그 당시에 용찬우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정도? 아마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구재혁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빨딱 서 있으니까 화가 너무 나 있는 상태니까 용찬우로부터 제 죽은 동생에 대한 언급 같은 걸 듣고 막 외모에 대한 이런저런 비난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이랬어서 화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구재혁 씨한테 전화를 받고 토론 바로 하겠다. 나는 내일 모레도 상관없다. 이번 주에 상관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고 보니까 찌릿찌릿이 발동을 했습니다. 구재혁 씨는 용찬우가 말하건대 인터넷 렉카들, 유튜브 렉카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끌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상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렉카라고 용찬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재혁 씨는 유튜브 렉카들 중에서도 이미지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솔직히. 장희영 아나운서는 누가 봐도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상처 입히기 위한 언행들 어떤 전략적 행동들을 하지 않을 분인 게 너무 자명합니다.
근데 장희영 아나운서가 마련하는 자리, 심지어 장희영 아나운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방송 스튜디오를 본인이 마련을 해서 실제 방송국 스탭들과 실제 방송국 장비들로 TV 방송에 송출되듯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퀄리티로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자기가 최대한 빨리 뭐 한 3일 만에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용찬우가 그걸 거절하고 갑자기 구제혁하고 같이 토론을 하자고 한 겁니다. 저는 당연히 찌릿찌릿이 왔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토론을 파토냈습니다. 물론 제가 토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파토낸 게 아니고, 그때 마침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하기 싫어졌어요. 찌릿찌릿이 발동해서.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 그냥 안 할래 이러면 저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박찬우가 정말 고마운 게,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박찬우는 동아줄을 내려줘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always.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박찬우는 항상 동아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론이 하기 싫은데 안 할 명분이 없을 때 박찬우가 갑자기 토론에 대한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들이라 함은 토론 중에 폭행 금지, 토론 조건으로 토론 중 폭행 금지를 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아줄을 바로 잡았죠. 감사합니다. 찬우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폭행 금지? 이 새끼가 나를 아주 그냥 개 새끼로 만들려고 하는 거나 안 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네. 그런 전략 나한테 안 먹혀. 나 DC 10년 넘게 한 새끼야. 안 해. 이러고 제가 까버렸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을 위해서, 꼭 용찬우 편이 아니더라도 도파민을 위해서 그 토론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흑자가 까버리니까 왜 토론 까냐고 저를 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다. 장희영 아나운서가 마련한 더 좋은 자리, 본인한테 더 유리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거절하고, 찬우가 콜해서 저한테 연락했는데 제가 오케이 하니까 찬우가 거절한 겁니다. 그때도 철회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제혁이라는 용찬우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사람이 여는 토론에 저랑 같이 하고 싶다? 뭔가 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찬우가 몇 달 있다가 뭐 레카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레카 연합은 뭐 자기들한테 돈을 내지 않으면은 뭐 끌고, 돈을 내면은 끌지 않고 막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뭐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걔네들이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는 진짜 얘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걸 너무 심취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악인이 되고 있으니까, 흑자일스가 이 정도의 악인이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이런 망상병에 빠졌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완전히 제 상상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아마도 구제혁 님에게 구제해달라고 어떤 거래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걸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그때 언제죠? 한 반년 전에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뿐이지. 어떠한 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을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 토론을 열어서 용찬우를 살려주는 게 그 거래의 조건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돌아봤을 때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카라큘라님하고 합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라큘라님한테 저는 도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죠. 뭐 그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카라큘라님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시고, 사실 그때 카라큘라님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저처럼 라이브로 이제 유튜브를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막 이렇게 하던 차예요. 왜냐하면 보통 유튜브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채널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이 아니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 같은 곳에서 하던 거고, 유튜브는 편집된 영상을 올리는 곳인데, 제가 그때 정치 쪽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니크하게 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채널을
회사를 성장시키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행보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 하셨고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여쭤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카라큘라 님도 이제 저한테 도움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셨고 본인의 이제 처가댁이 청주셔가지고 뭐 한 1, 2주에 한 번씩 청주에 내려오는데 그때 한번 같이 합방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라이브가 어떤 맛인지 자기가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방이 성사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카라큘라 님은 또 잔나한테 미안한 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잔나하고 카라큘라의 합방이 성사되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 흑자 찌릿찌릿이라고 하는 거. 뭐 어차피 침착맨 아저씨 따라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런 걸 가진 게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잖아. 이게 근데 장점이지만 단점인 게 이 너무 예민하고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하고 교류를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연락해도 안 받고 안 나가고 이러는 성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대신 방송인이면은 막 이런저런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문제가 되면 안 좋으니까 방송인으로서는 찌릿찌릿이라는 능력으로 불리면서 칭찬을 받지만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제 성향이 싫어요. 그래서 민프피 성향을 벗기 위해서 뭐 소시오패스들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다. NTP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구재영님한테 쎄한 걸 느꼈고 근데 크로커다일님께서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액션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셨던 때가 있었죠. 그 기간이. 근데 제가 안 친해지려고 일부러 밀어냈던 이유가 이제 그쪽이랑 같이 크로커다일님하고 구재영님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이근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이랑 친해지지 않으려고 한 거고 거기 같이 있는 뭐 배인규 대표님 뭐 저기 뭐 카라큘라님 이분들하고도 안 엮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쎄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구석 인프피들 특징인 거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철순이 형님하고 저하고 화해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오송에서 잘 벗어나진 않지만 철순 형님이니까 형님이 서울 와라 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초대를 하셨을 때에도 원래 개인적으로는 철순이 형님한테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했고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철순이 형님하고 그 뭐 구재영님, 카라큘라님, 뭐 크로코다일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기 누구지? 정국진님 뭐 이렇게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길래 아 저기 이제 철순이 형님하고도 못 만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쎄한 게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제가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철순이 형님하고도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된 거고. 그게 답니다. 이거 뭐 육감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겁쟁인 거죠. 뭐 이 과거에는 이게 생존 본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내가 숲을 뛰어가. 뭐 사냥 같은 걸 하려고 숲을 뛰어가는데 뭐 갑자기 뭐 지형이 변했다든지 뭐 비가 와서 어디 땅이 꺼졌다든지 뭐 늪이 생겼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 맹수가 있다든지 할 때 다양한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눈앞에 딱 저기 늪이 있다 저기 앞에 뭐 퓨마가 있다 저기 가면 뒤져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위험의 상황은 아주 작은 느끼는 사람만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은 아예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사인들로 앞에 위협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든 말든 그냥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조금만 이상하도 이거 나뭇잎 방향이 왜 어제랑 다르지? 여기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아마 생존 본능 생존 스킬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면 이제 가지 않는 뭐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카 연합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저런 게 있다면 저는 저것과 연관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mm도 없습니다. 1g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걸 싫어하는 인프피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하게 상황을 만드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쌓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뭐 착하고 뭐 대단하고 성견지명 있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게 답니다. 형 친한 레카가 한 명도 없어. 친한 레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심이나 돈병같이 컨트롤 가능한 족밥들이랑만 노는 거나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머리가 좋네 저 사람이.
누구시죠? 머리가 좋으시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전문 직종 분들, 막 이렇게 사업하시고 머리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막 부담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머리 좋은 분들한테 약간 열등감이 있어서 의사 변호사한테 특히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쌓아보니까 뭐 없어요, 사실. 뭐 없다는 게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낮잡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리스펙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을 낮잡아 보지도 않고 뭐 사람의 급을 따지고 뭐 격을 따지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낭창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하기가 되게 쉬운 거고, 오히려 막 배움에 대한 열등감, 뭐 돈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가시돋쳐 있고 배 꼬여 있고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돌발 행동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사람들을 둘 때 착한 사람을 두려고 노력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여러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함과 제가 생각하는 착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죠.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야, 주민센터장님하고도 최근에 이제 친분을 쌓아가고 있어요. 주민센터장님이 지금 나이가 72세인가 그러시고 뭔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분도 되게 좀 인텔리전스 하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근데 만나보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동네 바보 형 같은 느낌이에요. 착한 형.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뭐 가로 세로 연구소하고 막 그런 영상들을 아까 솔직히 자세히는 못 봤고, 제가 오늘 머신미님하고 오토바이를 3시간을 탔어요. 지금 3시간 타가지고 어깨하고 목하고 아파 죽겠는데 3시간 탄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너무 오래 타가지고 처음으로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쓱 보니까 작년에 유튜브 코리아에서 뭐 이렇게 좀 남을 저격하는 영상 같은 걸 찍는 사람들을 저기 수익 정지를 시킬 거라는 그 소문이 암암리에 좀 퍼졌었더만 나는 모르고 있었고,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크게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만 알려줬어도 내가 저 이번 주 일요일에 BMW M2 받으러 갑니다. 제 차가 나와요. 그 잃어버린 4개월만 아니었어도 내가 M2가 아니라 M8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수익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 기간에 내가 씨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뺨 흉내를 내면서 씨발 제로투를 막 추면서 막 우통 까고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찬우가 날 밀어내. 이 X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 정지를 당하겠지. 씨부레. 그때 내가 4개월 동안 수익 정지만 안 당했어도 M2가 아니라 M8 아니 포르쉐 아니 내가 지금 페라리를 뽑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탄력 받아서 쭉쭉 왔으면은. 그때 풀이 한번 꺾였어. 내가 그때 왕년에 라이브 방송 실시간 동시 시청자 7만 명 이상 기록했던 흑펜하이머, 평균적으로 항상 2만 명, 3만 명씩 찍었던 그 작년 여름 가을 그 폭풍, 그때 4개월 정지 쳐맞고 트위치 아프리카로 런 쳐가지고 존나 소심하게 이건 괜찮겠지? 야, 편집자들아, 욕 쓰는 거 전부 삐처리하고. 전부 다요? 씨발은 괜찮던데 다 삐처리하라고. 씨발 새끼야, 너 무급으로 일하고 싶어 이 새끼야? 다 삐처리해. 이지랄 연병을 4개월을 떨고 내가 아프리카 트위치 가가지고 동시 시청자 200명으로 떡락해가지고 내가 왕년에 2, 3만 명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공 2개가 없어져서 200명하고 같이 존나 착하게 안녕하세요 흑기견 여러분, 오늘은 몸평을 해드릴게요. 도네이션 쓰지 않으셔도 돼요. 200명밖에 없어서 모든 채팅을 읽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몸평 연애 상담 가능하니까 돈 쓰지 마시고 제발 방송만 끝까지 봐줘요. 이발 연병 이 토 나오는 연기를, 이 구역질 나고 이 위선적인 이 연기를 내가 작년에 4개월 동안, 그때 소통 잘 됐는데 소통 없어 이제 이 새끼야. 돈에 쏴. 일반 채팅 소통 없어. 일반 채팅 소통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네이션 쏘세요. 빨간 걸로.
이게 뭐야? 녹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하나그룹 휴 난 살았다. 감사합니다. 주황색, 이도노 가만히 있다 쳐맞네. 감사합니다. 빨간색, 머시미 그래 나나 돈병 같은 컨트롤 가능한. 빨간색도 없나? 빨간 김상우 웹소설 작가인데 벽 느끼고 갑니다. 뭔 소리야? 벽을 느낄 게 뭐가 있어? 이긴 현실인데. 원래 상상은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실이 더 가혹한 법이야. 흑닭이랑 옷 같은 것만 구매하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후원해봅니다. 응원합니다 형님. 아우 종현아 고맙다 5만원. 에드플랜 편지짬님 맛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에드플랜 고맙다. 박수빈 흑기견이라 행복합니다. 시다운 코미디언 고맙다. 제가 빨간 거 위주로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가운 거예요. 김목수 내가 이 맛에 흑기견하지. 아유 감사합니다. 대충 빨간 건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좀 적네.